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어제죠? 오전 비행기로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팀에 합류를 했고, 선수단과 이제 인사를 한 후에 불펜 피칭까지 이제 소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슈퍼스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영상이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참 이전에는 한화이글스라는 팀이 이런 대접까지는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정말 이 류현진이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팀에 합류를 하다 보니 좋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디어도 정말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류현진 선수 인터뷰 간략하게 보자면 개막전 등판도 가능하다는 인터뷰, 본인의 몸 상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8일 정확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의 루틴대로 잘 준비를 하면 개막전에 70에서 89 정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불펜 피칭 한 차례도 소화한 이후에 타자 놓고 상대하는 B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연습을 한 이후에 연습 경기 혹은 다음 주에 연습 경기가 많이 잡혀 있잖아요. 연습 경기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고 시범 경기에 선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역시 한 89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시즌 내내 류현진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5일 휴식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고, 메이저리그가 힘든 게 4일 휴식하고 선발 투수가 계속 등판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건데, 류현진 선수가 이제 한국 프로야구는 일주일에 6경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일 휴식, 그러니까 6일 등판이죠. 6일 텀에 등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99 전후로 늘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109 이상 던지는 류현진 선수는 저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80에서 99 정도로 계속해서 좀 끊어주면 오랫동안 류현진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원호 감독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야구부장님 채널을 통해서 봤던 부분인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수로 볼 수 있는 야수는 안치홍, 최은성 뿐이다. 노시환 선수도 지난 시즌 잘했던 거기 때문에, 한 시즌 잘했던 거기 때문에 상수로 놓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갈망하는 인터뷰겠죠. 선수단 전반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고, 페라자 선수도 이제 막 합류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체스 선수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류현진 선수 합류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 그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는데, 제가 감독이었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감독이 딱 이만큼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복덩어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왔으니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청백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백전 일단 라인업부터 보시면, 어웨이팀 오렌지 유니폼 입은 팀은 정은원, 김강민, 안치홍, 김인환, 김태현, 이재원, 이도윤, 박상언, 황영묵, 이런 순서로 이제 타순이 꾸려졌고, 이상혁 선수까지. 선발 투수는 이태양. 화이트팀 홈팀은 이진영, 페라자,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이명기, 하주석, 최재훈, 장규현 이렇게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선발 투수는 김민우 선수였고요. 조금 이제 특이점은 최인호 선수가 지난 청백전에도 그렇고 호주와의 연습 경기에도 그렇고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다행히 부상은 아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컨디션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가오는 이제 연습 경기들에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문동주 선수도 아직은 청백전이나 연습 경기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연습 경기에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문동주 선수 역시 몸을 천천히 끌어올려서 개막 로스터에 들어갈 때는 한 79에서 89 정도부터 천천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역시나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고, 지금 KT의 소영준 선수 볼 수 있듯이, 구창모 선수 볼 수 있듯이 젊은 선수들이 무리를 하면 또 이제 쪽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제 청백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나 정은원 선수. 정은원 선수는 호주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홈런 포함해서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군입대를 미룰 정도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를 치르고 있는데, 현재 가장 뜨거운 타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야로 포지션을
어느 정도 변경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은원 선수가 연일 이렇게 맹타를 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지난 시즌 스프링 캠프 때도 잘했어요. 근데 정은원 선수는 확실히 뭔가 몸 상태도 좋아 보이고 스윙 자체도 좋았던 때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주석 선수 역시 3안타 경기를 때려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모습이고,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있죠. 두 선수의 공통점은 2022 시즌까지 주전을 보장받았고 팀의 주축이었습니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두 선수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23 시즌에 다양한 이유들로 뭐 어떤 선수들이 들어왔고 뭐 본인의 개인적인 실수들로 인해서 주전 자리를 빼앗겼었고, 이제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절대 이 프로야구에서 주전 자리라는 건 공짜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역시 강팀이 되려면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이라는 건 뎁스를 쌓아준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자, 그리고 영상으로 봤는데 페라자 선수가 이태양 상대로 1루 선상에 빠지는 2루타 치는 모습도 이제 봤는데, 역시나 배트 스피드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볼인데 타구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페라자 선수에 대한 기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좋고, 심지어 다른 팀에서도 페라자 선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투수진에서 잘한 선수들 보면 이태양 선수가 2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고, 정이왕 선수 역시 2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5선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 이태양 선수인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는 본인은 불펜 투수, 류현진 선배가 왔기 때문에, 현진이 형이 왔기 때문에 불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불펜 가는 것도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각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봤을 때는 5선발 중에 가장 앞서 있고, 솔직히 이태양 정도의 투수가 5선발을 한다면 10개 구단 다 뒤져봐도 뭐 흔치 않죠. 이 정도 퀄리티의 5선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리고 차곡차곡 내부적으로 육성을 한 정이왕 선수는 아주 착실하게 본인의 스텝을 밟아가고 있고, 올 시즌은 이제 비로소 1군 실전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백전 경기는 그냥 컨디션을 올리는 성격을 넘어선 어떤 진짜 전쟁통 같은 젊은 선수들 혹은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선수들은 지금 뭐 청백전부터 전쟁이거든요. 그 안에서 2이닝을 좋은 피칭을 해줬다라는 건 이 정이왕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선수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인데요. 김민우 선수, 아까 정은원 선수가 홈런 친 이야기를 했지만 홈런 친 상대가 이 김민우 선수였습니다. 1과 3분의 2이닝 동안 뭐 홈런은 맞을 수 있거든요. 성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7개의 피안타를 맞았다. 그러면서 다 5실점을 했다. 물론 지금 아직 2월이고 개막까지 한 달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팀이 이제 믿고 있는 선수라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성적,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김민우 선수는 사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류현진 선수가 가세하면서 사실상 남은 선발 자리가 5선발 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사실 어제 2이닝 소화가 목표였겠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경쟁자인 이태양 선수는 잘 던졌고, 뭐 김기중이라든지 황준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어쨌건 호주와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가 좀 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한화이글스의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든 생각, 류현진이라든지 뭐 안치홍 같은 선수들이, 뭐 김강민 선수도 있고요. 가세로 인해서 팀은 정말 훨씬 더 지난 시즌과 비교할 때 강해졌지만 로스터 경쟁에서 이탈하는 선수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강팀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정들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저 선수가 성적은 잘 안 나지만 참 정감 있고 팬들한테도 잘하고 뭐 그런 선수들인데, 어쩌면 이번 시즌은 그런 선수들의 얼굴을 잘 못 볼 수도 있겠다. 자주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팀이 약할 때 정들었던 선수들인데 강팀이 되면 그 선수들을 자주 못 만나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강팀이 된 건 아니지만 강팀의 팬이 된다라는 건 어쩌면 이런 성장통을 겪어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참 팀이 어려울 때부터 야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의 세계가 냉혹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번 스프링 캠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하나 이글스는 강해지고 있고 지난 시즌부터 계속 제가 울부짖었지만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떡상 이런 피크 치는 느낌은 있어요. 어쨌건 하나 이글스 더 높은 곳으로 화이팅입니다. 렛츠고 이글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